입원하기로 한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밖에 있어도 괜찮을까? 걱정된다. 그 사람 여기 계세요? 아니, 그런데 병원에 계시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 볼게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빠 방문 중이에요. 지금은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서. 질문이 떠올랐다. 응, 내 옆에 너희 아빠가 계시다. 남편이 전화로도 당황했다.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러 오셨고 시아버지에게 협력해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남편 이름은 레미입니다. 저는 33세 주부입니다. 제이스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이스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만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었어.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꼭 레미를 행복하게 해줄게. 절대 외롭지 않게 할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제이스의 프러포즈를 받았지. 물론 이미 정해져 있었지. 당연히 기쁘다. 제이스는 안도한 표정을 지더니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어요. 전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사실 제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이 될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제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면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서 접근해서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그게 처음으로 사람을 데리러 온 거거든요. 빠졌어요. 첫눈에 레미와 함께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하라고 친구에게 권유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 사람이 경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정말 시댁에서 인정해준 거 맞죠? 물론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댁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을 받았어요. 집을 찾고 있던 우리에게 행복한 기회였어요. 새 집인데 그래도 좀 머뭇거리는 건 정말 괜찮은 걸까? 부모님이 괜찮다고 했으니. 받아들이자고 해서 시집가서 자주 집에 초대하고 결혼 후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같은 시기에 대학 졸업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 덕분에 집에서 결혼 생활 잘하고 있어. 제이스가 배려해줘서 부족한 점은 하나도 없어. 듣기 좋고 너도 우리를 부모님처럼 생각해도 돼. 아니, 우리는 그럴 거야. 레미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다행이야. 그러면 나도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 상황을 걱정하는 시댁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을지도 모르지. 결혼했다,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 특별히 입덧도 안 했고 집안일도 평소대로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날지 여자아이로 태어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 둘 다 사랑스러울 거라 확신해요. 제이가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정말 기뻤고 아기는 알고 보니 메라라고 이름 지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나를 도와주러 자주 오셨습니다. 육아의 걱정은 마이라가 밤에 심하게 우는 것뿐이었어. 미안해, 당장 달래줄게. 요즘 일에 지친 제이스가 걱정돼서 회사 경영도 잘 돼서 이제 막 벗으려던 참이었는데 넌 뭐해? 아기들이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될 테니 다른 방에서 제이스는 화가 났어요. 레미가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렇군요. 회사 집이 있으니까 거기 정기적으로 될 테니 레미가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이스의 제안은 정말 환영했지만 어머니와 상담한 가장이었던 제이스를 쫓아내기가 좀 꺼려졌다. 시댁 알겠어요. 레미 기분 이해해요. 제이가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망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레미 너무 사려 깊으니 편히 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시작할 거예요. 저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이스의 도움으로 주기로 했어요. 제이는 평일은 회사 집에서 주말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어요. 아빠가 제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운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레미와 함께 있을 때 웃지만 내가 그녀와 이야기할 때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일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너무 걱정합니다. 이 생활 방식이 계속되었고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제이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서 내 이야기에 반성하는 반응을 보더니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집에 있으면서도 늘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왜 고민하는 표정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마이라의 밤 울음은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곧 1살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이스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이라의 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않나요? 그래, 내 추측으로는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막연하게 제이가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바쁘다며 평일이나 주말에도 가끔 회사 집에 머물다가 제이스의 옷을 받고 집에 오니 향수 냄새가 난다. 버린 셔츠에 빨간 립스틱 같은 거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을 했어? 갑자기 질문이 뭐야? 난 그냥 내가 바빠 보여서 궁금해서 아무 재미도 없어. 그는 확실히 제이스가 나에게 숨기고 있다는 주제를 분명히 피했고 나는 진실을 밝혀내려면 당연히 제이스에게 화가 났지만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지 않았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탐정을 고용해 수사를 했고 내가 가는 주소도 알았으니 과감한 행동도 취했다. 잊어버린 물건을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회사 집에 제이스 뭔가 두고 왔다고 오늘 묵는데 내일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앞에 있어요. 지금 집 소리야. 제이스는 당황한 게 분명해. 무시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지금 너희는 회사 집 앞에 있는데 왜 잊어버린 게 있어서 없으면 곤란할 줄 알았어. 거기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이스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방금 여기에 입힌 것 같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라는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그녀를 돌보고 있어요. 무엇이 서두르는지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자가 계단 그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제이스의 외도 파트너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그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집에서 만나자. 아니 별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갈게. 알았어. 응. 잘 지내고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을까? 제이스가 뒤돌아보니 계단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젊은 여자가 사라졌다. 그 후로 제이스는 회사 거의 가지 않았다. 아마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간섭해줘서 고맙다. 누구냐? 전화를 건 사람이 그때 본 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빠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 아, 그때부터 내가 불륜 상대야. 너는 그 사람 자격이 없어. 전화를 끊었어. 이게 증거가 될 줄 알았는데 더욱 운이 좋게도 내가 요청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 봉투를 열어보니 제이스와 젊은 여성이 들어있었는데 그 여성은 제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이스에게 이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램이 지금 당장 와요. 봉투를 넣었어요. 서랍에 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이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잘 계시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막 치료가 끝났는데 당분간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모르고 미라도 있고 라미도 있으니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제이가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너도 거울이 있다며 힘들겠다 그러는데 그 말대로 해라.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가 걱정됐는데 그 말에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 오면 그 사람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 여자한테 음성 메일을 더 많이? 아직도 안 나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의지하면 뭔 일인지 모르잖아. 그런 음성 메일이 거의 10개나 있었어요. 곧 헤어지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메일은 이틀 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잠시 머물면서 아빠를 지켜볼 예정인데 집에서 조용히 계시네요. 뭐야 잠깐만요. 말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고 다음 날 오지? 할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 밖에 있어도 괜찮을까 걱정되는 게 있어. 그 사람 여기 있나? 아니, 좀 더 일찍 나간 것 같아. 잠깐만 연락해 볼게. 급하게 제이스한테. 지금 어디야? 아빠 방문 중이야. 바쁠 땐 전화하지 마. 내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 제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졌어. 응, 내 아빠가 바로 옆에 있어. 제이스가 전화로도 당황했지.
깨달아 제이스는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제이스의 비밀을 폭로하러 왔어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전화기를 스피커에 올려놓고 시아버지에게 건네줬어요. 빨리 대답해요.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호텔로 가서 파트너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당신이 옳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얼굴에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전부라는 걸 알아차렸나요? 최근 여직원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와 협력하여 제이스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고 30분 뒤 제이스와 불륜 상대가 도착해 여기로 와서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렇구나. 제이스. 그래 제이스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이스가 그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나는 제이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확실히 겁을 먹었고 그게 내 불륜 파트너지. 그렇지 제이스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어. 마치 그가 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왜 직접 설명하지 않느냐 아니면 증거가 필요하느냐. 나는 내가 돈을 넣어두었던 서랍으로 갔다. 사진 이 순간 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제이스가 참을 수가 없었어. 이거 보면 인정해야 해.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을. 거기엔 제이스와 불륜 파트너가 팔짱을 끼고 있어서 뻔한 일이 아니었고 그 밖에도 그 사람의 불륜 상대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 콘텐츠를 틀었는데 이게 바로 당신 맞죠? 그 사람의 불륜 상대와 맞섰죠. 이게 나라는 증거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틀 전에 온 음성 메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해. 모든 사람이 저장된 음성 메일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위협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이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글쎄요. 진실은 이제 시아버지 쪽 잠깐만요. 아빠 뭘 기다리겠어요.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변함은 없어요. 그럼 헤어지면 괜찮아요, 아버지. 법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앞에 있는 남자는 별로 좋지 않은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넌 자기 파는 셈이구나. 그러면 내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벌이 너무 심해서 할게요. 시골에 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거기로 가보는 게 어때요? 나도 왜 그랬어요?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지막 조치를 취한 다음 이것을 당신에게 먼저 줄게요.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잊어버리세요. 이제 내 이름이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커플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나와 이혼할 생각인가요? 물론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쓰레기와 내 아버지가 그 후 시아버지 권유로 집을 나섰고 시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번에는 아들이 폐를 끼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제이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게 해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렇게는 진정이 안 되니까 제안이 있어요. 제 빌라 중 하나를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저한테는 안 와도 되고 어머니는요. 시어머니 오셨어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해요. 사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같은 분이세요. 우리 딸 레미 그러니까 앞으로는 망설이지 마세요. 따뜻한 말들에 고마웠어요. 넘쳐 흐를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어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해주고 미래를 생각해서 눈물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이스와 이혼했습니다. 시골로 쫓겨난 제이스와 그의 불륜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제이스와 그의 불륜 파트너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저도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음성 메일 내용을 근거로 바람피운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한 후 시아버지께서 잘 지내시라고 소개해 주신 회사에 취직했어요. 내 덕분에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편히 쉬시면 또 놀러와 주세요. 제 아내도 기다리고. 시청해 주세요.